자, 어제 신원식 안보실장이 나와서 이런저런 증언을 했는데 어제 제가 굉장히 제 귀를 잡았던 게 물론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국민들 앞에서 신원식 실장이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 꽤 아마 좀 충격을 받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작년 3월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안가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김용현 경호처장, 네. 당시 또 조태용 국가안보 안보실장, 당시 그때가? 안보실장이었죠. 그때가 안보실장이었나요? 그렇군요. 예. 그때 안보실장이었고 그렇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네. 이들을 불러서 이제 전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시국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당시 대통령이 어떤 정치 상황 이때가 이제 40 총선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직전이죠. 예. 직전이었고 뭐 그때 분위기가 좋았다가 점점점 좋아지지 않는 걸로 이제 갔을 때 예, 3월 초까지는 좋았다가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죠. 예. 이때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뭐 비상계엄 비슷한 이걸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원식 실장이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와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당신 이거 대통령한테 나의 이 그 세계관과 어떤 이 군의 어떤 관점 이런데 절대 안 된다. 좀 대통령한테 좀 거슬리는 이야기라도 좀 해라.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예.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아마 8월 달인가요? 예. 이제 경질되고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이 국방부 장관은 김용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장관이 작년 3월 삼청도 안가에서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대통령 의견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동을 시킨 거 아니냐. 네. 뭐 계엄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하고 생각이 일치가 없으면 그게 계엄이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인사 이동 지금 와서 복귀를 해보면 계엄에 반대했던 국방부 장관 신원식을 그런다고 내칠 수는 없으니까 안보실장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실장을 국정원장으로 이동시키고 그렇죠. 경호처장이었던 김영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이동시키고 네네. 하는 인사를 그때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좀 저는 의아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고 또 예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3당 합당을 했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전국에서 여당이 소수에 도저히 하기 어려우니까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묘수를 던집니다. 네. 결국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통일민주당과 공화당을 이제 해서 3당 합당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이 소수였기 때문에 DJP 연합을 해요. 네. 그래서 다수를 만듭니다. 그렇죠. 다수를 만들어서 정적인 안정을 꾀하잖아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도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뭐냐면 대연정을 제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좀 실행되진 않았지만 네. 그때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난 코너에 몰려 있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대연정으로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한 걸 했고 예. 또 어떤 대통령들도 이게 될 때마다 거국 내각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랬죠. 자, 그런 방식으로 어떤 정치를 풀어갔던 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이 정치를 풀어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게 왜 어려웠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두 번 다시 안 말해도 알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난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터지면서 특검법에 대해서 거듭 반대를 하면서 민심이 점점 악화됐던 부분들. 그렇죠. 자, 의대 정원 2,000명 이 문제,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황상무, 그다음에 이종섭 사태, 네. 최상병 문제, 뭐 이런 네. 것들이 겹쳐나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자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바로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죠. 즉 선거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아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근데 윤 대통령은 그걸 하려는 생각은 자취하고 그때부터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국을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이상했던 거고, 그리고 그 또 몇 달 전으로 올라가면요. 어제 이제 신원식 실장이 헌재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어제 KBS 9시 뉴스가 그 단독 보도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아, 뭐죠? 그 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이나 역임한 네. 불교계의 그 큰 스님, 네. 불교계의 뭐 거물이죠. 네. 이 자승 스님, 자승 스님이 재작년 11월 말경에 경기도 그 어디죠? 경기도 모초에서 네, 사찰이었어요. 사찰에서 이 분신 입적을 합니다. 네. 분신 입적을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몇 사람을 또 소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집된 사람들이 누군고 하면 아까 저 3월에 소집된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네네. 그 신원식 장관뿐만 아니라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 그다음에 저 여인영 네. 방첩사령관, 뭐 수석들 한두 명 뭐 이렇게 해갖고 있었는데 그 자승 스님은요. 그 경찰 조사 결과도 그냥 본인이 그 스님들이 지낸다고 하는 그 절의 요사체에다가 이제 그 기름을 붓고 네. 그 하면서 이제 불교 용어로 소신 연소한다 할 때 소자 네. 몸을 태운다.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바치는 걸 소신 공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면 이제 분신 자사를 불교 용어로는 소신 공양이라고 하는 네네. 거죠. 소신 공양한 걸로 저렇게 수사 결과 났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북한 내지는 북한 그 국내 저 침투해 있는 그 공작원들에 의한 타살이다.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그런 증거가 있었나요? 그 증거는 뭐 제시를 한 거는 없나 봐요. 하여간 저 신원식 그 실장이 이번 달 2일에 그 검찰에서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네. 그때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보실장이 저걸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네? 당시에는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영 네. 당시 안보실장, 김명수 합참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래갖고 이게 타살 흥분해갖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그러면서 국정원에게 특별 지시를 해갖고 경찰관은 별도로 대공 용의점이 없는지 현장 점검을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때. 근데 뭐 나온 게 없다고 그러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때부터 윤 대통령은 조금 독특한 네. 그 판단을 좀 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3개월 후에 지금 삼청동 안가에서 그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그냥 뭐 일단 사건이 그냥 무마가 됐는데 이게 자승 스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아마 원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게 아마 동기가 됐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한간에 많이 나돌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뭐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또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자승 스님하고는 꽤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대선 때 사실 윤 대통령이 불교계의 어떤 지지를 받는데 자승 스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컸기 때문에 이제 아마 각별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이 저런 결론을 내릴 정도면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뭔가 증거를 좀 갖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정보기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군 있고 뭐 국정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참 밑에 사람들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선거를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 정말 이 선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희도 그때 뭐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반드시 선거를 이겨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드리고 또 직간접적으로 대통령한테 전달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은 선거 필요 없어. 그냥 이걸 쓸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요. 자, 대통령이 지금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조선일보 오늘 사설을 보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면회온 그 국회의원들한테 이번에 자유와 민주의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려달라. 당이 자유수호와 주권 회복 운동을 진정성에 뒷받침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진짜 이거를 원한다 그러면 네. 그죠? 그러면 선거에 이겨서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게 최고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게 자유민주주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죠. 선택지죠. 근데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조치들은 취하지 않고 않고. 3월 말에 이 핵심 관계자들 모아놓고 야 이번에 비상대권 쓸래. 네. 그러니까 신원식 당시 실장 안 됩니다.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허락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휘권이 국방부 장관의 건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8월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갔죠. 저는 그때 아마 신원식 장관이 아유 대통령 명령만 내려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했겠죠. 그때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 참.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꽤 좀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미 이때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자리에 보면 조태용 안보실장이 지금 국정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태용 실장도 그러면 대통령의 저 흐름과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겠죠. 이번에 보면 전혀 몰랐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발견한 게 뭐냐면 어제 분명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나왔을 때 네. 그때 대통령이 2번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 2번 전화를 10시 넘어서인가요? 그 계엄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전화는 계엄 전에 뭐 스탠바이 하고 있어. 네. 두 번째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국정원장이 내가 저 미국 출장 가서 자리 없는 줄 알고 전화했다. 하여튼 잘 챙겨라. 잘 챙겨라. 내가 전화할 테니까 잘 챙겨라. 뭐 이런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격려성 전화다. 네. 이게 그건 또 대통령의 이야기였죠. 예. 자, 그런데 대통령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출장 간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 6명을 먼저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더라고요. 보면 6명을 먼저 불렀는데 거기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5명의 국무위원과 1명의 이 사람 바로 조태용 국가원장. 네, 국무위원은 아니죠. 국정원장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은 이미 9시에 대통령을 만나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 근데 대통령은 홍장관에 전화해서 나 저기 국정원장 미국 출장 간 줄 알았어. 내가 전화할 테니까 전화만 기다리고 있어.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는 국정원장이 있는 줄 알고 그건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6명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정원장을 직접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옆에 있었던데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홍 차장 저 말이야 그 국정원장이 지금 해외 출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좀 잘 좀 챙겨봐. 곧 전화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좀 앞뒤가 맞아요? 안 맞죠. 뭐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그러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런 정도를 국가정보원장이면 좀 눈치를 채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신원식 실장도 그렇고 한데 그러면 이게 진행 상황 신원식 실장도 당시에 뭔 일이 모르는 줄 모르고 미국 관련돼서 부른 줄 갔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대통령의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당의 핵심 관계와 좀 상의를 해서 그거를 막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건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집권 여당이 이렇게 집권 세력들이 소통 없는 건지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이게 이제 그 극도의 보안 사항이긴 하죠. 비상계엄을 모의를 했다, 언급을 했다. 극도의 보안 사항인데 그런데 정말 나라의 앞니를 생각하면은 막았어야죠. 그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자기가 그 국무회의 그 석상에 있었으면 눕더라도 막았을 거다는데. 그건 만약에 있더라도 그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윤 대통령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냥.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위 그 친윤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통령하고 잘 어울리고 매일 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소통 열심히 하시면서 왜 이런 것들은 소통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정진석 실장도 그렇고 안보실장도 그렇고 이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이미 3월 달부터 알고 있었고 신원식 장관도 이미 3월 달부터 알고 있었고 자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걸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참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예방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라는 결론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당의 어떤 관계자들끼리 정말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어떤 식이든 이 사태를 좀 막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들을 좀 내왔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안타깝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게 결국은 지금의 이런 어려운 사태를 지금 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를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